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국정의 신뢰를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 내 김여사 라인의 실체를 두고 여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록에서부터인데요. 지난 7월 녹취록에서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에 십상시가 있다. 김 여사가 그들을 쥐락펴락하며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활동에 대한 자제를 언급하더니 급기야 지금 들으신 대로 김 여사 라인 정리를 촉구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한 대표가 얄팍한 정치공학을 펴고 있다. 정치평론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궁금한 거 첫 번째. 정말로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하나? 두 번째.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해왔나? 세 번째. 한동훈 대표는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냈을까? 네 번째. 이러다 독대 깨지는 거 아닌가? 예, 궁금한 게 많네요. 지금부터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을 연결해 보죠. 김종혁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다음 주 초로 확정된 대표하고 그 대통령의 독대 이거 예정대로 되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모르죠. 대통령께서 만약에 나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 돼야 그 되는 거군요. 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독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것이 아니라 그 독대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가느냐, 그렇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뭐 최고위원들과 상견례를 한다면서 부르셨지만 사실은 거기서 그냥 대통령께서 체코 다녀오신 얘기만 하고 날씨 얘기만 하고 음, 뭐 고기 얘기하다가 그냥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회담이라면 그런 면담이라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음, 또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독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 뭐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게 그게 무슨 음. 큰 뉴스가 될 부분도 아닌데 어. 과연 만나서 어떤 내용의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만났다는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길 메시지, 질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사전에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자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 여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단계를 높여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음흠. 그다음에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대통령과의 만남, 여당 대표의 만남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음. 그런 어떤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숙고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왜냐하면 그런 예. 얘기 없이 예. 그냥 만났다가 그냥 국정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끝나버린다면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독대 원치 않는다.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께서 좀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 안 할 거라면 그 독대는 사실상 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메시지로도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한동훈 대표가 말한 대통령실의 김여사 라인 진짜 존재합니까? 김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라고 한 대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예. 그런 얘기들이 존재한다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존재한다면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음. 거기서 그 무슨 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뭐 예. 7인방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이제 언론 보도 과정을 통해서 언론이 특정해서 지목을 한 건데요. 음. 저는 궁금한 게 네.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김현정 앵커도 아시지만 CBS의 기자들 그 용산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네.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하나요?라고 물어보면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기자들에게 용산에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기자들한테 음. 김여사 라인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기자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제가 들은 네. 이야기? 예. 네. 제가 그냥 듣는 걸로는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사실 한참 전부터 좀 기자들한테는 들었어요. 지금 들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미 정권이 출범한 이후부터 계속 쉽게 얘기하면 빌드업,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지면서 그 여사 라인의 존재들 기자들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다만 이제 그 소문으로 돌 때는 이거 확인된 것도 아니고 제가 들어가서 뭐 그분들을 만나본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건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라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공론화를 시키면서부터 뭐 이야기가 뭐랄까요? 공식적으로 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온 그런 느낌인데 어제 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례로서 지난번 총선 직후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임명설이 막 돌았을 때 그때부터 좀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김종현 최고위원도 그때 뭐 정치판에 계셨으니까 그때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이제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국무총리 설이 그 예. 보도가 됐는데 예. 그것을 아침에 그 비서관 한 명이 기자에게 풀을 했다. 그 전달을 했다라고 음. 해서 보도가 나갔고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께서 그런 사실 음.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또 그 비서관들이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비서실장의 얘기를 뒤집는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다는 건 뭐 다 알려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비서실장도 모르게 그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언론에 공개를 하고 그 음. 풀을 하고 음.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다시 뒤집어서 번복할 수 있는 그런 비서관, 그런 음. 비서관이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어. 정상적인 비서실장이라면 그 얘기 듣고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 그분은 어떻게 해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어떻게 어, 해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금 현재 비서실장님께서 여사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이전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회상해 본다면 글쎄요. 음. 과연 합리적인 설명이 될지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참 기이한 일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참 기이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소문으로 돌던 그 김 여사 라인 니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더 그때 강화가 됐었고 그 김대남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눈 그 녹취록 속에서 그게 더 한 번 인제 확인이 된 거예요. 김대남 씨가 뭐라 그랬냐면 김 여사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뭐 젊은 행정관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뭐 "시켜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십상시가 뭐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인제 발언을 하면서 그럼 진짜로 있었던 거야? 그때 그 해프닝이 이랬던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혹시 그 이야기 말고도 김종현 최고위원이 뭐 그동안 목격을 했거나 전해 들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뭐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음. 예를 들면 그 모 비서관이 그쪽에 있다가 다른 지역의 공기업으로 또 가게 됐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보도가 났을 때 제가 알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용산에 상당히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냥 무시됐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알기에는 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전혀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가만히 예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음음. 신윤 그룹에서. 예. 그러면 비공개로 하면 들어줬습니까? 어. 비공개로 지적을 하면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됐습니까? 비공개로 많이 지적하셨어요?
자, 비공개뿐만이 아니라 예. 저만 해도 방송에 나와서 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제2부속실 빨리 만들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도입 빨리 해야 된다. 음흠. 그리고 여사의 활동이 그런 식으로 외부에 마구 나가서 활동하는 거 지금은 옳지 않다. 음.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음. 그게 들려졌습니까?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어. 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표를 가지고 사는 조직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그 당에 있는 음. 최고위원이나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했을 때 그게 전혀 그게 반영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왜 이래가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그 모 비서관이 갑자기 지역 공기업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모 비서관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지금 뭐 지칭되는 그렇게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군요. 사장으로 갔습니까?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 아니까 제가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예. 얘기하는 것은 뭐 좀 예를 들면 그게 외압에 의해서 낙하산으로 내려갔다는 것들을 제가 당장 증명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얘기하는 분들은 좀 이해합니다. 조심스럽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다 이야기했었던 거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으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셨어요. 다만 어제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 비선 조직 없다.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라인만 존재한다. 김여사 라인 같은 거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도 저 육구공화국이 출범한 이래로 여러 명의 그 대통령들이 계셨지만 어떤 정권에서도 여사가 무슨 개인적인 라인을 형성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예. 옳지 않은 거죠. 공적인 선출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물론이죠. 남편이 선출된 것이지 본인이 선출된 것도 아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비서실장이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 맞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맞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폭로들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약간 좀 우려가 되네요. 예. 사례들이 더 나오기 시작하고 더 구체적인 게 나오면 그땐 뭐라고 할까 걱정이 된다. 근데 친윤계에서는 매우 강한 성토가 나왔습니다. 친윤계 오선 권성동 의원이 어제 올린 페이스북 글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정부를 비난해서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거 아니다. 얄팍한 정치공학 여지없이 실패해왔다. 한동훈 대표하고 측근들이 지금 정치 평론하듯이 정치하고 있다.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른바 그 친윤이라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그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지지도가 육공화국 이래로 최저로 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이렇게 잃어버린데 본인들 책임이 가장 크신 거 아닙니까? 어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대통령이 2년 반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 예. 나중에 1년쯤 남았을 때 차별화하고 치고 가야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합니다.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개선을 해서 그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다가 막 엉망진창이 될도록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1년쯤 남았을 때 제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라고 차별화를 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표를 얻으라는 얘기인데 그런 정치공학이 옳은 겁니까? 그 정치 공약이야말로 얄팍한 정치 공약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그거야말로 배신의 정치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고쳐서 잘못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됐든 여사가 됐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충원을 하고 고쳐서 앞으로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서 비판하지 않으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상황이 더 나빠지면 그때 전면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차별화를 해라라는 식의 그런 논리들, 그런 정치공학, 그런 정치 문법, 이거 정말 이제는 이거 청산돼야 될 정치 문화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다만 당내에선 이런 우려의 소리가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김 여사 문제로 대여 공세가 대단한데, 야당의 대여 공세가 대단한데, 거기에 여당 대표까지 가세하면 어떡하냐. 지금은 단결할 때지 이렇게 분열시킬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좀 조용조용히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하는 건데요. 네. 조용조용히 해서 되지 않았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단결을 얘기하고 당정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데 정치의 목표가 당정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정 갈등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인 거죠. 당정 갈등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면 입 예. 딱 다물고 무조건 쫓아가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던 시기. 그때는 당정 갈등이 없죠. 그래서 우리 지지도가 올랐습니까? 하하. 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까? 예.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 내일이 그렇다면- 재보궐선거잖아요, 김종인 최고위원님. 이렇게 이런 것이 지금 선거에 악영향 주는 거 아닌가? 뭐 심하게는 선거 망치려는 거 아니야, 한동훈 대표? 막 이런 얘기까지 당에서 볼멘 소리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70%를 넘어서고 있는데 예. 그 당에서 누군가가 그래도 이 당이 미래가 있구나. 이 당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구나. 당대표라도 앞장서서 이것을 개선하자고 얘기하는구나. 모두가 대통령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한마디도 못하는 정당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중도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에게 그 어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국민의힘이 그냥 망하는 정당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친한계 인사 한 분이 한남동 7인회 요렇게 김건희 여사 라인을 네이밍하니까 권성동 의원이 바로 받아치셨어요. 도곡동 7인회, 도곡동 7인방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인적 쇄신해라.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김종인 최고위원님이 도곡동 7인방 아니세요? 첫째, 저희가 제가 알기에는 언론에서 그 7명에 대한 그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누군가가 뭐 7인회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7명밖에 안 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많은 인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어림잡아 몇 명이나 되는 걸로 아세요? 그건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10손가락 넘어가요? 10손가락?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예 통 몰라서 여쭙는 건데 그럼 10손가락 넘어갈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어림잡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쪽의 공식 해명은 그 비서실장께서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두 번째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래서 제가 직접 한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7인회가 누굽니까? 나는 저는 전혀 도곡동에서 회의를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때 막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도 한 대표와 꽤 가까운 측에 속하는데 저도 전혀 모르고 있고 전혀 가보지도 않은 그런 도곡동 모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님께 궁금해요. 그 도곡동 모임의 참모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고 한 대표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요. 도곡동 7인회가 있으면 밝혀라. 누군지 밝혀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곡동 가보신 적도 없답니다. 김종인 최고위원. 아니, 그나저나, 만약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인적 쇄신이라든지 김 여사 활동 자제라든지 의정 갈등이라든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한 대표가 어떤 특단의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뭐 가정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비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당으로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통령께 이 당정 관계의 변화 그리고 어떤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거기서 대통령께서 받아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예. 이 추락하는 지지도 어떻게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당정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그 명태균 씨 논란 이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짧게. 명태균 씨 입장은 뭐 지금 본인이 계속 무슨 내가 입을 열면 뭐 대통령실이 큰일 난다라고 네. 떠들어대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음. 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허풍을 떠는 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만약에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뭐 입장을 한번 내긴 했는데 그게 또 반박당했잖아요. 팩트로서. 아니 매일매일 어제 왜 김 앵커님하고 예. 인터뷰를 하면서 별의별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여기에 왜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희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